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제목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식세우기입니다. 방정식 식세우기, 2차 함수 식세우기 이런 거 우리가 중3 과정에서 공부를 해봤을 텐데 어떤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인 a의 단서예요. 최고차항 a. x-1, -2는 0의 근. 2x-1, x-2는 0의 근. 어때요? 같죠?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 녀석으로 나눠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식이 얘였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지. 원래의 식이. 그러니까 항상 개수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에서 멈추면 안 되고. 자, 그러면 2차항 개수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 1일 때를 가지고 1이 아닐 때를 확정하는 건 쉬운 거니까. 자, 두 근을 주고 2차항 계수가 1인 걸 세워봐라.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입니다 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무리 없죠? 그럼 이 녀석을 전개했더니 누구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멈추지 말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0으로 식을 세우는 이 과정까지를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어쩔 때 이게 차이가 있느냐? 두 근이 정수, 유리수 이 정도에 멈추게 되면 이렇게 식을 세워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무리수 근이나 복소수 근 같은 거 나왔을 때 이렇게 놓고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 더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바로 식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2차항 계수가 1이든 아니든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a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2차식을 세우자. a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쓸 겁니다. 알아보시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입니다.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2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라.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근의 합과 곱이 필요하다고요. 두 근, 4하고 6의 합, 곱.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됐습니까? 두 근의 합은 3, 곱은 마이너스 10. 자, 뭐라고 써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3번 두 근 더하면 2. 자, 두 근 곱하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5 하면 1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 자,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됩니까? 됩니다? 3 플러스 i와 3 마이너스 i. 두 근의 합은 6. 두 근의 곱 얼마예요? 곱. 9 마이너스 i 제곱. 얼마? 10.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되겠다. 자,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쓴 것 뿐이다. 항상 2차항 계수는 마음속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요번에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뭐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2차식 인수분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냥 인수분해가 아니고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자,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는데 이 2차식이 있었는데 인수분해 하래요. 이걸 모르는 말은 아닌데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라고 하는 뜻은 이 2차식이 2차 방정식이라면 근이 2하고 3이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2차식의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그 근을 x에서 근을 하나 빼고 또 다른 근을 하나 빼면 됩니다라고 인수분해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근을 알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의 두 근이 2하고 3이래요.
두 근이 2하고 3이래요. 그럼 쟤는 x-2, x-3이군요. k는 6이군요. 자, 우리가 쉬운 예를 선생님이 지금 든 것뿐인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식을 봅시다. 인수분해하래.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럴 때 인수분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근. 얘가 만약에 근이 있으면 x-근 하나, x-근 하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에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근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는영으로 근 2차 방정식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왔겠지? 그럼 하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고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13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근을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2차식의 인수분해가 진행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어떤 2차식을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특히나 허근일 때 인수분해 절대 안 되죠. 허근이면 인수분해 안 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을 인수분해 해봐라. 방금 그 식이네. 우와. 통했어요, 쌤이랑. 의도치 않게 똑같은 게 나와버렸어요. 자, 다음을 인수분해 해봐라. 자, 연습하지 못 다시. x 마이너스 근 하나, x 마이너스 근 하나. 그죠? 그럼 근을 어떻게 찾는다고?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근을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13,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될까요? 2번. 근의 공식을 넣어보는 거예요. A는 1이고 B는 0이고 C는 9라고 써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36I 이렇게 쓴다는 소리예요. 근의 공식으로 쓰면. 자, 그러면 2분의 풀마 6i는 풀마 3i.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근 하나하나 풀마 3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근을 하나씩 뺀다. 되겠어요? 지금 근데 2번은 근의 공식의 모습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푼다면 x제곱은 마이너스 9를 풀 거고 방정식의 근을 찾는다 그랬으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9의 그 제곱근이 풀마 3i였죠. 그래서 풀마 3i를 하나씩 넣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굳이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서 2차 방정식의 허근인 풀마 3i를 뽑는 게 다소 낯설을 것 같아서 근의 공식에 선생님이 한 넣어봤어요. 자, 인수분해.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켤레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켤레근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앞에서 한번 선생님이 떠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조건만 지금 쓱 보고 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 이 A, B, C를 개수인데 이 개수가 유리수 범주에 있는 방정식을 유리수 개수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굳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유리수보다 무리수를 포함한 더 상위의 수의 개념이 실수였죠. 그래서 실수 조건인 방정식 그러면 실개수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지금 쓰지 않는 용어인데 지금 굳이 유리수예요, 실수예요의 범위를 준 이유는 이 조건이 있어야만 유리수로만 만들어진 식이어야만 걔네를 가지고 근을 만들면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근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의 공식을 상상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모습이 유리수여야 여기 있는 게 유리수여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의 값으로 표현이 되고 그 안에 루트가 있는 희한한 애도 있다 그랬잖아. 그 안에 루트가 있다는 소리는 이런 값이 루트란 소리죠. a나 c가 루트가 있게 되면 루트 안에 루트는 이런 근을 보장하지 않는 걸 앞에서 슬쩍 본 거야. 근이 1과 1 플러스 2루트인가 뭐 이런 애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가 근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곱하고 유리수여야 근호 안에서 값이 나와. 그걸 보장합니다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래야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냥 쓰면 돼요. 너무 의심할 거 없이 정확하게는 이 과정에 증명도 있어요. 유리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이 켤레인 무리수 근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냥 우리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예요. 이런 말 나오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그런 문제에서는 유리수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지장 없게 풀리는 게 99.8% 정도? 이걸 신경 안 쓰고 풀어도 되는 게 99.8이나 9% 정도. 학교 시험에서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무슨 소리냐 하면 이번에는 A, B, C가 실수까지 보장된다면 한 근이 1 플러스 i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예요. 이렇게 켤레인 복소수 근을 보장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뜻인 거야. 여기서도 역시 그냥 한 근이 이렇게 복소수 근이 나왔으면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를 써도 99.8%까지는 무방한 겁니다. 선생님이 0.1%, 2%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는 100%입니다는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선생님이 진짜 학원생활 초창기 때 야 이건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 왜 나와서 와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어렵고 귀찮은 걸 왜 낸 거야 그 선생님은.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친구들한테 사과했어요. 그 사건 뒤로는 절대 안 나와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아니 진짜 그거 내면 안 되는 치사한 거였거든. 설명은 했지만 야 이렇게까지 내면 진짜 치사한 거야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건 안 나와 했는데 나왔어. 와 기출문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나온 거. 지금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신경 안 써도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식세우기의 필수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뭐 넘어왔나 지금? 안 하고? 여기는 필수 예제가 없는 거 맞죠? 자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2일 때 자, 2차항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이 다 나왔으니까 이 식이 규명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저 식을 푸는 방법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주어진 식에서 계수로 나타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해서 a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b입니다. 이렇게 해서 b가 얻어지는 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근을 알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이해돼? 정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 제구나. 그럼 얘를 전개하면 a하고 b가 나오는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두 근을 알면 어떻게든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정보는 다 나온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A하고 B를 알았으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자, 새롭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되는 거 맞습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합과 곱만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2,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1번. 자, 선생님 1번 푸는데 식을 써도 세 줄이면 나오는 겁니다. 식 만드는 거 아니고. 필요한 정보 뭔지 알겠어? 두 근의 합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뭐라고요? A분의 C.
다음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렇게다. 자, 우리가 두근을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문자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어쨌든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겨 먹었든 걔네들을 더하면 이거야. 어떻게 생긴 두근이든 걔네를 곱하면 이거야라는 뜻인 거지. 두근이 맨날 알파 베타에서 멈추진 않아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식에서 알파 베타의 관계식은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게? a인 거 맞아요. 두근의 곱은 뭐게? b 맞아요. 자, 다음 요 2차 방정식에서는 두근이 얘래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이게 두근의 합인 거예요. 두근의 합.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 근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한 근이고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 2예요. 자, 이 네 개의 식이 다 보이나? 다시 한번 보세요. 1, 2번은 그대로 쓴 거니까 한 3, 4번이 정확하게 이해되는지 잘 보세요. 3번과 4번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되겠어? 자, 그러면 이 구조가 뭐예요? 식이 4개인데 문자 4개죠? 항상 강조하는 거죠. 식 4개에 문자 4개면 A, B, 알파, 베타는 다 구해지는 거예요. 가간법 대입법으로. 다 일방정식인 거야. 큰 구조에서는. 그럼 이제 대입할 걸 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 A. 알파 곱하기 베타 대신 B를 대입하면 된대요. A 더하기 B는 A 플러스 1이 된대요. 이렇게 해서 B 값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A 대입하고 여기에 B 대입하면 된대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2. 이렇게 해서 A가 얻어지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알파, 베타를 얻을 수도 있지만 A하고 B를 이렇게 구해라.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일 때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이걸 이용해서 질문이 뭡니까? 두근의 곱이면 A분의 C, B분의 A 빼기 B가 얼마니? 알아봐요. 자,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2. 두근의 곱은 A분의 B. 위에서 A 구하고 밑에서 B 구하고 대입하면 되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다. 자, 식 4개 써볼게요. 두근의 합 알파 베타의 곱 두근의 합 두근의 곱 A분의 C.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는 A.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A. 2A는 마이너스 2를 통해서 A가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자, 이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하고 이 자리에 B 대입하면 B가 얻어지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가 근일 때의 모습입니다. 자, 11번. 자, 이것도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조금은 귀찮은 내용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율이 2대 3일 때 이런 멘트가 어떻게 쓸지를 기억나면 좋겠어요. 두 근의 비율이 2대 3일 때 처음 보는 거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이거 연습했던 거예요. 두 근의 비율이 나왔다. 두 근을 어떻게 두라는 소리예요? 2알파, 3알파. 이거 2알파, 3알파. 두 근을 문자 하나만 가지고 써라. 기억나요?
자, 그러면 두 근이 나왔어요. 두 근의 합 5알파. 두 근의 곱 6알파 제곱.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k 대신 6알파 제곱을 대입해라. 5알파는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우변으로 넘기면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알파가 1이면 K는 6.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K는 6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얻어진다. 제일 핵심적인 첫 단추. 두 근의 비율이 2대 3이다. 2알파, 3알파. 기억나요? 두 근의 차가 2다. 어떻게 했어? 두 근의 차가 2다. 하나는 알파, 다른 하나는 알파 더하기 2.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알파와 2알파. 알파만 써서 두 근을 표현해라. 아, 2번에 나왔네요. 두 근의 차가 2다. 하나가 알파, 다른 한 근은 알파 마이너스 2. 물론 하나가 알파,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라고 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냥 위에 걸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는 K와 알파 사이의 관계로 힌트 2개, 식 2개를 만들어야 돼요. 뭘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응?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두 근 더했더니 얼마? 2알파 마이너스 2. 두 근 곱했더니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예리면 얼마? 9분의 2K. 보이죠? 예원아, 두 근의 곱은 얼마니? 9분의 K-5인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니까 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알파 대신 대입하는 게 편할지 K 대신 대입하는 게 편할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9분의 K 대신 대입할 게 보이죠? 물론 K 대신 대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9분의 K 대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9분의 5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식이 좀 귀찮은데 이 문제 안 사라지네. 개념을 내서. 자, 2알파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9분의 K.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9분의 5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대입해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구조구나를 느끼면 되는 거야. 귀찮아 보여도. 그럼 양변에 이제 9를 곱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 2부터 약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9를 곱해서 넘겨오면 27을 만들어라. 3 21, 27. 자, 이렇게 해서 알파가 3분의 2 또는 3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알파 값을 가지고 대입해서 K가 나오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 뒤에 있는 풀이보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두 근에 대한 것을 알파, 베타 중에 알파 또는 베타 하나의 문자만 써서 두 근을 나타내라. 그걸로 근과 계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K하고의 관계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자. 이런 전형적인 구조인 거예요. 됐습니다. 자, 식 세우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을 구해라. 식을 구하랍니다. 식. 자, 두 근을 알면 식 구하기 뭐였어요? 2차 함계수 A,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것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찾아라. 자, 얘하고가 근이래요. 응? 그러면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 두근의 곱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 알파, 베타, 분의 분모분자 베타. 분모분자 알파.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2. 두근의 합, 두근의 곱.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오케이? 2차 항계수 2. 전개하면 자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문제가 원했던 1번의 답인 거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따로따로 구해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에 대입한다. 최고차항 계수 주셔말라 그랬어요. 최고차항 계수. 자, 2번. 자, 저렇게 생긴 두근을 가지고 식을 만들으래요. 자, 두근의 합의 모습은 뭡니까? 두근의 합의 모습. 알파 제곱 빼기 1, 베타 제곱 빼기 1. 자, 두근의 곱의 모습. 알파 제곱 빼기 1 곱하기 베타 제곱 빼기 1. 이겁니다. 구해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빼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 2. 자, 하나 됐고요. 자, 이 시계값을 구해라. 전개할까?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였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이었네요.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2차 항계수가 1이니까 그대로. 자,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귀찮을수록 이 과정이 어려울수록 문제 난이도가 정해지는 거고 식을 세워라 그러면 다 똑같은 거니까 합과 곱을 차근차근 잘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잘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음에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X자 인수분해 안 보인다. 뭘 이용해서 하라고요?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라고요. 근의 공식. 자,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근 하나, x 마이너스 근 하나.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다 생각하고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는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5i 1 마이너스 루트 5i를 대입하면 자, 요렇게 되겠다. 자, 여기 선생님이 성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x 마이너스 근 하나 x 마이너스 근 하나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5i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5i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소가로 풀고 나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자, 요게 최종적인 인수분해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식도 자, 근 자, 그러면 A는 2, B 다시는 2, C는 마이너스 5.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14. 자, 그러면 여기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하나,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하나. 여기까지 되겠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뭐 조심하라고요? 최고차항 계수. 지금 얘네들은 최고차항 계수 1짜리죠? 그래서 여기다 2를 갖다 붙여줘야지 되는 거야. 함부로 2차 식은 주어진 식을 함부로 나누거나 곱하면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놔둬야 돼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까지를 보셨어요. 자, 발전 예제 14번은 이제 이거 쉬운 건 아닌데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하나 더 있어? 15번, 14번은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4번은 254번도 지금 설명 안 했어요. 14번과 254번 따로 설명할게요. 저희는 자, 15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루트 2일 때 다른 한 근 뭐라고요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 원래는 정확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유리수, 개수 방정식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리수 A, B 이렇게 말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그러니까 3-루트 2가 근이면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6. 두 근의 곱은 9 빼기 2, 7.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A분의 C. B는 7. 됩니까? 2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2i일 때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 실수 A, B 안전장치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두 근의 합 얼마? 2. 두 근의 곱은? 얼마야? 1 마이너스 4i 제곱은? 5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해서 A, B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무리수근 하나 나오면 켤레 무리수근, 복소수근 하나 나오면 켤레 복소수근을 쓰는데 지장 없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1일 때 다른 한 근 얼마예요?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루트 앞에 뭐가 다른 거야? 켤레근은 근의 공식을 떠올려야 돼.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다음에 한 근이 b 더하기 루트 3i일 때 다른 한 근은 b 마이너스 루트 3i. 다른 한 근이 b 마이너스 루트 3i. 그러면 두 근의 합은 2b.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 이렇게 b를 찾아라. b 찾아서 두 근의 곱으로 a를 찾아라. 이런 겁니다. 1 플러스 2i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2i분의 1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2i를 곱해 놓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2i가 한 근일 때 다른 한 근은 켤레 1 플러스 2i일 때 이렇게 되겠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걸로 A, B를 찾아라. A, B 찾은 다음에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수업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수업이 다음 주 금요일 있지 않았죠? 연습 문제에서 혹시나 선생님이 언급 안 한 게 없어요. 실력어 빼고는.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십시오.